네, 반갑습니다. 살림하면서 느끼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좀 남겨보려고 해요. 예. 보시다시피 정신이 없죠. 이제 저도 쉬는 타이밍에 집안일을 하다 보면 참 집안일 안에서 느끼는 게 참 많아요. 요즘 사회가 이 집안일에 대해서 되게 좀 경시하는 풍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일반적으로 남편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형태의 그런 가정일 경우에 여성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사회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가정의 이런 정리나 집안의 관리들이 많이 소홀해지는 집들을 많이 봐요. 사실 저희도 뭐 그런 집에 막 크게 다르지 않고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좀 집안에서의 이 관리, 가정의 관리를 좀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라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안 정리 깨끗하게 하고 그때그때 치우고 뭐 기본적인 걸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빨래를 접으면서 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몇 마디 남겨보려고 합니다. 저는 빨래를 갤 때 이 옷의 각을 잡는 걸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참 결혼을 하기 전에도 제 옷은 제가 직접 개고 직접 개면서 과연 어떻게 개는 게 잘 개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뭐 어디를 잡아야지 잘 개지고 또 개다 보면은 또 옷의 모양이 또 특이한 옷들이 있어요. 그런 옷들은 또 일반적으로 개면 또 안 돼요. 그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 겪으면서 나름의 많은 것들을 좀 깨닫게 된 것도 있고 합니다.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이런 옷 있잖아요. 상의 뭐 남방도 그렇고 이런 뭐 티셔츠 같은 거나 이건 저희 딸 잠옷인데 이런 옷을 개실 때는요 깔끔하게 개시려면 겨드랑이 밑에 보면 봉제선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딱 잡으세요. 그 다음에 이 두 부분을 맞추면 거의 웬만한 모든 옷은 정확하게 맞아요. 특히 어깨선, 이 재봉선이 꼭대기에 있지 않은 옷들이 있거든요. 이런 옷들을 어깨선을 기준으로 잡으면 옷이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럴 때는 겨드랑이 밑에 이 부분을 잡고 접어주시면 깔끔하게 옷이 접혀요. 어깨선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보관할 때도 옷이 많이 구겨지지 않게 접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옷을 개었을까? 왜 옷을 개서 정리를 하는 게 생겼을까? 그런 문화가 생겼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뭐 인문학이라면 인문학일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 왜 라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심 없이 그냥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해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빨래를 개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잘 개어진 빨래를 입고 나오는 사람과 잘 개어지지 않은 잘 개어진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과 잘 개어지지 않은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은 차이가 많겠구나. 밖에 나와서 사회에서도 차이가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개어진 옷을 입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스스로든 아니면 누군가든 관리를 받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잘 다려진 옷일 수도 있고 예쁘게 잘 개어진 옷.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딱 옷장을 딱 열었는데 옷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스스로도 되게 만족감이 크잖아요. 이것을 보는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의 자존감을 형성해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갔는데
나의 물건들이, 나의 옷이나 이런 것들이 딱 정리가 되어 있을 때, 뭐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정리는 다 시키지만, 저희가 직접 하라고 하지만, 빨래나 이런 것들은 아직 나이가 되기 전에는 잘 시키지 않거든요. 저희 큰딸 같은 경우는 뭐 늘 도와주려고 해서 가끔 저희가 부탁을 하기도 하지만, 둘째나 셋째 같은 경우는 빨래를 갤 수가 아직은 없잖아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제 빨래를 이렇게 저희가 개다 보면 잘 개어진 옷을 입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될 자존감. 어쩌면 아이들은 잘 개어져 있네. 아, 내가 정말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겠죠? 하지만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좀 힘든 시간이 왔을 때, 그때 분명히 이 잘 개어진 빨래가, 이렇게 잘 개어진 빨래가 생각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맞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는 사람이지, 난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분명히 느끼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집안일이 아무것도 아닌가요? 돈 안 되는? 아무 도움 안 되는? 아니에요. 집안일은요,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이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잘 정돈된 집. 그리고 집안에서 누군가가 관리를 하면은요, 그만큼 그 집안의 값어치가 높아져요. 하다못해 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타는 차도 관리를 잘하면 나중에 오래 타고 혹시라도 중고로 팔게 되거나 그랬을 때 값어치가 높아지잖아요.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받고 그 차를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없이 큰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 가지 제가 예를 하나 드리자면, 저희 그 막내 아이 신발에 그 찍찍이로 이렇게 묶는 신발인데, 찍찍이 부분이 떨어진 거예요. 신발이랑 찍찍이 그 사이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꼬맸어요. 꼬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내가 수선집에 맡기면 얼마지? 요즘에 세탁소 수선집에서 그런 거 맡기면 못해도 한 5, 6천 원 정도는 할 거라고 봐요. 이게 그냥 꼬매는 게 아니라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속으로 꼬매는 거였거든요. 쉬운 작업은 아니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5천 원 정도, 저도 지금 알아보진 않았지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걸 꼬매는데 한 15분? 10분, 15분 정도 걸렸거든요. 10분, 15분 정도? 그럼 만약에 그걸 최저시급이나 이런 거에 좀 환산을 해보면 지금 최저시급이 8,350원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15분 만에 제가 그걸 꼬맸죠? 근데 그게 만약 5,000원을 받는다고 치면 저는 일당 2만원짜리 일을 한 겁니다. 밖에 나가서 쓸 돈을 그만큼 아끼는 거죠. 제가 집안에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소비를 줄일 수 있어요. 집안에서 관리를 잘하면 그만큼 소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 엄마, 아빠나 정말 그 가족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느라고 애를 쓰는데, 그만큼의 돈을 벌 수는 없지만, 밖에 나가서 버는 돈만큼의 돈을 벌 수는 없지만, 그것에 못지않은 많은 부분을 벌 수 있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 나가서 100만 원을 번다 치면, 전 집안에서 관리를 하면 못해도 5, 60만 원 정도는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부모가 둘 다, 아니면 뭐 이렇게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뭐 그런 가정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부모가 둘 다 있는 경우에, 둘 다, 엄마, 아빠가 모두 나가서, 이 일을 하게 되면, 만약에 아빠가 뭐 300만 원을 벌고, 엄마가 200만 원을 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엄마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만약에 엄마가 집을 관리하기로 하고, 엄마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 200만 원의 손해가 날 거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하지만 200만 원의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엄마가 집에서, 아니면 뭐 그 집안에서
관리를 하기로 한 사람이 집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200만 원의 손해까지는 안 난다는 겁니다. 밖에서 쓸 돈들을 많이 아끼죠. 하다못해 두 분 다 밖에서 일하시면 외식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또 쓰는 돈들, 그런 돈들 집안에서 한 끼라도 줄이고 더 아껴 쓰면은요, 그 돈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많은 부분을 아낄 수가 있어요. 물론 엄마 아빠 두 분 다 정말 사회적으로 아니면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뛰어나셔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것이 되게 그러셨다고 하면은 당연히 하셔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두 분 다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거라면 저는 좀 외람될 수 있지만 한 분은 집에서 엄마나 아빠 한 사람은 집안에서 잘 관리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녀분들이 있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분들은요, 집안에 엄마나 아빠 한 사람이 집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표정이 바뀌고요, 아이들의 행동이 바뀝니다. 제가 예전에 영어 학원에서 강사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제가 7살 때 그 아이를 봤거든요. 원래는 6살부터인가 그 학원을 다녔는데 되게 똑부러지고 총명한 애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1학년이 됐을 때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머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머님이 일을 시작하셔서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그 영어 학원 하나만 다니고 집에 갔었는데 그 이후로 영어 학원도 가고 그 다음에 논술이라는 데 갔는데 거기 논술이라기보다는 약간 아이를 보육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육을 해주는 데를 가고 피아노를 가고 한 4군데 정도의 학원을 가더라고요. 아이가 1학년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아이가 변해가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피곤하고 어려워서 일 수도 있겠죠. 많은 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하지만 집안에 엄마가 없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주눅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갔을 때 엄마가 집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주눅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번은 그 어머님이랑 상담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일을 하세요? 그랬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진 않았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아이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아이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참 똑똑하고 당차고 활발한 아이였는데 지금은 많이 주눅 들고 겁도 많아지고 예전에는 문제를 틀려도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고 다시 하면 되죠 뭐 이렇게 하는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도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학원을 나오게 됐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디 저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했어요. 사실 너무 귀엽고 예쁜 아이가 변해가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집안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소중하게 그리고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재정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정서와 관련이 되고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지가 이 가정 관리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집안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랑스럽게 나는 우리 집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는 사람이다 라는 자존감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라도 밖에서 일을 하시느라고 너무 많이 힘드시고 그 다음에 집안이 가정이 조금 어두워지고 조금은 좀 격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무너지는 느낌이 든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느낌이 든다 하시면은 결단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가정을 위해서 좀 가정으로 돌아와서 그 가족들을 지키고 집안을 이렇게 좀 관리하는 역할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집안일이 끝났네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집안일을 하면서 또는 요리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좀 느끼는 바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좀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많이 어설프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여러분들과의 또 좋은 커뮤니케이션, 좋은 관계가 또 생겨나기를 이렇게 한번 또
소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